네, 안녕하세요. 엘친마당의 양사장입니다. 이제 또 주말 3연전이 시작이 됩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물론 주중 3연전 키움전에서 부상자가 또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 또 박혜민 선수를 중심으로 선수단이 똘똘 뭉쳐서 위기 없이 일단 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선두 자리를 되찾았는데 또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또 긴 연승 뒤에는 후유증이 있으니까 만약에 연승이 끊기더라도 다시 다음날 이길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연패가 그동안에 너무 길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5연패를 한 번 했었고 전체적으로 팀 사이클이 좋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연승이 끊기더라도 내일 준비하자는 생각으로 자기 거를 잘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성적은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KT전도 위닝 시리즈를 목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3연전 상대는 KT 위즈입니다. 홈에서 치러지겠고요. 오늘 손주영 대 쿠에바스, 내일은 코에린 대 오원석, 또 일요일에는 헤이수스와 치리노스의 맞대결인데 토요일날 지상파 중계가 있어서 또 오후 2시 게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LG 트윈스는 지난 수원 원정 경기에서는 2경기만 열렸는데 1승 1패를 했던 기억이 있고, 사실 KT가 좋았던 적도 있습니다만 최근의 흐름은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KT는 초반에 정말 좋지 안 좋았다가 요때쯤에 점점점 올라오면서 이제 뭐 매번 가을 야구를 갔었고 늘 그래왔던 팀인데, 뭐 이거보다 슬럼프가 더 길어질 때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조금 위로 올라오는 듯 하다가 다시 조금 가라앉아버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KT도 선발이 잘 돌아가다가 소영준 선수도 지금 말소가 된 상태고, 보호 차원에서 수술 직후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외국인 투수들도 쿠에바스가 부진하고 헤이수스가 좋지 않습니다. 약간의 부상도 있었고 오원석 선수가 사실상 1선발이에요. 그래서 쿠에바스, 오원석, 헤이수스 순서로 나올 것 같고, 대체 선발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단 로테이션을 지켜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LG 트윈스는 손주영, 코에닌, 치리노스 순서, 이렇게 결코 놓칠 수 없는 3연전의 예상 선발 투수 매치업 알아봤고요. 자, 첫 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제가 이 선수 연구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뭐 매 경기 이 선수의 타석은 놓치지 않고 봤고, 또 타격 영상도 많이 보고 어떤 점이 장단점인지 연구를 정말 했는데요. 바로 KT의 신흥 우타거포 안현민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몸이 정말 좋아졌어요. 현역 취사병으로 다녀왔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제 심정수 선수 아실 거예요. 헤라클레스. 그 선수가 떠오르게 만드는 몸을 지녔고, 정말 무식하게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컨택도 정말 좋고 애초에 그냥 잘 치는 선수인데 파워가 있다 보니까 비거리가 나오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수원에서 더 강해요. 하지만 잠실에서 만나는 점은 좀 다행이다. 하지만 이 선수가 잠실에서 홈런을 못 친 건 아니에요. 쳐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수들이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안현민 선수는 지금 성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0타석에 타율도 굉장히 높고 6홈런에 17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홈런이요, 대부분의 장타가 직구 한가운데 코스 던지면 위험합니다. 만약에 볼 카운트가 불리해졌어요. 근데 투수가 스트라이크 하나를 가운데로 직구로 집어넣겠다 해서 가운데 직구가 들어오잖아요. 안 놓칩니다. 그 공을 장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볼넷을 이 선수한테 주더라도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 한가운데 투구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뭐 직구든 변화구든 상관이 없어요. 한가운데 코스를 놓치지 않는 스타일의 선수고, 변화구에 조금 직구보다는 타율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만 아예 뭐 헛스윙하고 대처가 안 되고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변화구를 던지더라도 좀 신중하게 포수가 달라는 대로 실투성 공이 아닌 제대로 타자를 유인할 수 있는 공을 던져야 이 선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타격 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물론 어제는 무안타를 쳤지만 안현민 선수는 뭐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던 상대팀들의 힘만 센, 맞추지 못하는 그런 유형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컨택을 가지고 있고 맞으면 또 힘을 실을 수 있는 타구를 보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경계를 해야 되고, 어렵게 승부를 하다 보면은 답이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현민을 조심해야 된다. 특히나 한가운데 직구 쉽게 들어가면은 맞을 수 있다. 그것만 좀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쿠에바스를 만납니다. 사실 이 시리즈 3연전 중에서 저는 1차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다른 경기들도 있지만
이번 KT전은 일단 연승이 진행 중이고 또 우리가 쿠에바스 공략을 해놔야 남은 경기에서 1승 1패를 해도 위닝 시리즈를 가져갈 수 있다. 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 시즌에 쿠에바스 선수가 조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정말 오래 뛰었잖아요. 나이 문제도 있고 또 올 시즌에 9경기에서 5점대로 좀 고전 중인데 사실 뭐 좋을 때도 그렇고 안 좋을 때도 그렇고 정규 시즌 LG전에서는 좋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이강철 감독이 로테이션을 미룬 적도 많았고요. 하지만 지금은 팀 상황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뭐 고영표 선수도 지금 선발 쪽에서 공략을 당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선발 순서를 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만약에 쿠에바스가 컨디션이 좋았으면은 LG 트윈스를 피해서 삼성전에 등판을 시키고 하루 땡겨서 고영표를 뒤에 냈을 건데 고영표도 안 좋고 쿠에바스도 안 좋으니까 로테이션을 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쿠에바스 선수는 조금 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LG전이 만약에 좀 좋지 않으면 KT도 외국인 투수 교체라는 거를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살려주면 안 되고 공략을 해야 됩니다. 예. 쿠에바스 선수는 올 시즌에 투심의 비중이 높아졌어요. 퍼센테이지가 좀 높아졌는데 그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투심이 조금 몰리거나 타자들의 높이에 맞게 들어가면서 피안타율이 올랐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 선수를 공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쿠에바스 선수가 아무래도 왼손 타자의 약한 걸 의식해서 체인지업을 좀 늘렸습니다만 사실 뭐 체인지업보다는 우리가 투심을 좀 공략을 하는 게 이전처럼 직구랑 슬라이드 단순한 피칭은 아니지만 직구도 포심과 투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의 왼손 타자 라인이 잘 공략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상대 전적은 다 좋아요. 문보경, 문성주 5할이고 김현수, 오지환, 오스틴 4할대입니다. 그래서 쿠에바스 공략을 할 때 우리가 하던 대로 일단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선수의 컨디션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손주영 선수의 호투를 기대하면서 쿠에바스를 하던 대로 공략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만나는 선수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KT의 사실상 1선발입니다. 진짜로. 예, 승리 기여도가 가장 KT 선발 투수 가운데 높은 선수가 이 오원석 선수인데요. 다들 뭐 기복이 있고 잔부상이 있고 할 때 오원석 선수는 LG전에 4월 2일 이 에르난데스가 8실점한 날 상대 선발 투수로 나와서 LG전에 4와 3분의 1이닝 5실점을 하고 조기 강판을 당하고 그 이후에는 5회 이전에 이 강판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에 페이스가 좋았고 뭐 직전 경기에서는 사실 뭐 헤드샷 논란도 있고 했지만 오원석의 지금 흐름대로라면 호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SSG 시절의 오원석은 뭔가 더 빠른 공을 던질 수 있음에도 그게 이제 뭐 구위나 이런 거에 있어서 타자들에게 좀 맞을까봐 뭐 변화구도 던지고 변화구도 많은 걸 던지고 완급 조절도 하고 젊은 선수가 빠른 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럴 필요는 없었거든요. 근데 KT에서는 빠른 공을 좀 더 조정을 했습니다. 구위가 살아나면서 평균 구속도 올랐고요. 오원석이 자신 있는 공격적인 피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부터 직구의 비중을 높였는데 지난해보다 성적이 좋다는 건 역시 강철 매직이다. 팀을 바꿔서 오원석 선수가 공격적인 피칭을 할 때 가장 효율이 높다는 것을 파악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구를 고쳐라 해서 직구를 고치고 나서 오원석 선수가 잘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왼손 타자 상대로 또 강점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왼손 오른손 가리지 않고 피안타율이 높았는데 올 시즌은 왼손 피안타율 1할 2푼 7리. 아마 오원석 선수의 롤모델인 김광현 선수처럼 이 선수도 직구와 슬라이더 위주의 피칭을 가져가면서 KT에서는 그 부분이 좀 수정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왼손 타자에 강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라인업에 들어갈 수 있는 오른손 타자는 4명이라고 봅니다. 송찬희, 오스틴, 박동원, 구본혁 요렇게 4명인데 요 오른손 타자 4명의 역할이 좀 중요하죠. 아무래도 오원석 선수는 체인지업에 제구력 쪽에 좀 불안한 것도 있고 또 몰리는 공도 있기 때문에 우타자의 힘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사실 왼손 타자지만 오원석 상대 데이터가 가장 좋은 선수는 문보경 선수입니다. 상대 전적이 4할이기 때문에 또 문보경 선수의 컨택 기술로 오원석 선수를 공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의 선발 투수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괜찮겠지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임창규 선수가 잘 던져주고 송승기 선수가 잘 던져주고 이제 바통을 손주영 선수가 이어봤는데요. 임창규 선수가 하루 일찍 나오면서 정상적으로 로테이션에 들어갑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4일 쉬고 던지는 거라서 81개에서 끊었다고 생각을 해요. 임창규 선수는 어제 82개에서 끊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손주영 선수가 정상적인 로테이션에 들어가면서 사실 대구 원정에서는 구속은 잘 나왔지만 급격하게 중간에 제구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안타를 맞더라도 자신있게 또 오늘 등판은 잠실이니까 9위를 믿고 손주영답게 공격적으로 피칭하는 게 좀 중요하고 코에닌 선수가 또 토요일날 나오는데 아시잖아요. 코에닌 선수는 5회까지는 책임질 수 있다. 다만 이제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닝을 더 갈 때 무조건 투수를 대기를 시켜줘야 된다. 왜냐면은 이 선수 공이 눈에 익으면은 조금 위험한 코스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후반부에 피홈런들이 많았기 때문에 투수 교체 타이밍이 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주영 나올 때 불펜을 좀 최대한 아끼면서 타자들도 또 반응을 하면서 불펜 투수들을 코에닝 경기에 많이 등판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겠고 또 치리노스가 일요일 나오잖아요. 사실 화요일날 잘 던지다가 5회 6회 대량 실점을 했습니다. 이 선수도 이제 급격하게 공들이 몰리고 전반적으로 제구가 안 좋았을 때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KT전에는 조금 에이스 모드로 한두 점 줄 수 있지만 이닝을 6이닝, 7이닝 정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발 투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 또 연승 달리는 게 어쨌든 최소 선발 투수들이 5이닝 이상 다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통을 잘 이어받아서 선발 투수들의 호투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연전의 키플레이어는 배재준입니다. 선발 투수가 잘 던지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선발 투수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배재준 선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화요일 키움전 김강률도 컨디션이 안 좋았고 또 장현식도 이탈을 해 있는 상황에서 8회를 책임진 선수는 배재준이었습니다. 151km의 직구로 앞세워서 팀의 1점 차 리드를 지켜내고 프로 데뷔 13년 만에 첫 홀드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거를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좀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게 홀드를 한번 했을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소개를 못 드렸는데 그 다음날 이제 더가웃 지킴에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좀 미안하고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년 만에 첫 홀드를 기록을 했고 목요일에도 넉점 차지만 9회를 또 1이닝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사실 배재준 선수는 우리가 선발 자원으로 좀 기대를 하던 선수였어요. 왜냐면 변화구 구사 능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생각보다 컨트롤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속이었죠. 구속이 평균 구속 140대 초반으로는 이 선수를 꾸준히 선발로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또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이 선수는 더 구속을 올려야죠. 그 상황에서 올 시즌에 김경태 코치와 열심히 노력한 결과 평균 구속을 14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초반에는 또 1군에 올라와서 구속이 빨라도 조금 타자들이 잘 치는 그런 공을 뿌렸는데 이것도 아마 1군의 김광삼 코치, 장진용 코치랑 수정을 한 것 같아요. 지금은 뭐 150대의 공을 던지면서도 안타를 잘 허용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볼넷 하나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경험을 쌓아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제구가 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해보도록 하겠고 사실 필승조가 더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배재준을 비롯해서 김영호와 백승현도 붙어줘야 되는데 이 KT와의 3연전 불펜 싸움으로 가면 우리가 또 김진성, 박명근이 있지만 앞에 선수들이 잘해준다면은 좋을 것 같고 그 중심에는 저는 배재준 선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선수 선발 경험도 있어서 변화구도 다양하고 멀티이닝도 던질 수가 있어요. 쓰임새가 잘 던지면은 1군에 있을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데리고 있었고 지금 그 빛을 바라고 있는데 KT전에도 잘 던져주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침마당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KT 3연전 일단 KT의 타격감들은 안현민을 제외하면 좋지 않습니다. 우리 투수들이 잘 막아주길 바라고요. 타자들은 침착하게 KT 선발 투수를 상대로 득점권에서 놓치지 않고 점수를 뽑아주면서 위닝 시리즈 이상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